안녕하세요. 유쾌한 과학의 유쾌한 리포터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하는 교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탐구할 주제는 과학수사의 중요성입니다. 범죄의 흔적을 어떤 과학 원리로 분석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범죄의 흔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 과학 수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더 잘 알려져 있죠. 이번 시간은 과학적 지식과 첨단 장비가 동원되는 과학 수사의 대표적인 기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과학 수사의 원리,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별한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될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목포 영흥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요. 이들 중에 미래의 과학수사관이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학수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수사는 일반적인 수사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전자 조작이랑 지문 채취로 범인들을 잡는 경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DNA나 지문 검사나 아니면 피 가지고 살해 현장 조사하는 그런 게 생각나요. 범죄로 인한 죽음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의 법의학서적인 신주무한록, 증수무한록 등을 살펴보면 사체의 변화, 사인 규명을 법의학적으로 감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기반은 바로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엔 더욱 진화하게 될 과학수사. 학생들이 과연 어떤 과정에서 흥미를 갖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CSI 잘 아시죠? 네. 범죄 현장 수사대 그거잖아요, 그렇죠? 크라임씬 인베스티게이션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쓰인 아까 얘기한 지문 채취,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DNA는 저희가 좀 어렵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또 피, 혈흔, 네, 그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문이랑 혈흔, 네, 반응을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어요. 학생들이 도전하게 될 수사 기법은 지문 채취와 혈흔 반응 찾기. 누가 사는 집이었을까요?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상의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여자 두 명이 이렇게 집을 어지르고 살까요? 지난 1월 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빈집만을 골라 16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 2,400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전문적인 범인의 빈집털이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예상됩니다. 과학수사대의 사건 현장 분석이 시급합니다. 과학수사대가 된 학생들은 바로 범행 현장 분석에 들어갑니다. 상처가 있겠지. 그리고 창문에 지문이 있을 거라고? 근데 창갑 끼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불? 뒤졌으니까. 아니지, 그래도 그러면 서랍장이 제일 여자 범인이었으면 대충 어디 있는지 다 파악했을 거야. 이게 다양해. 서랍장이요. 서랍장이 중요한 물건을 두기 가장 쉬운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아요. 침대 아래 옷장이랑 서랍장이에요.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저는 범인이 창문으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문이 우선 들어가기 쉬운 장소에 있었고 문으로 들어가기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창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범인의 빈집 진입 통로를 추측하고 현장 상태를 통해 지문이 남아있을 물건을 생각해보는 학생들. 범행 현장은 범인이 움직임을 고스란히 나타내기 때문에 날카로운 현장 분석과 피해자 것이 아닌 범인이 남겼을 지문 파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문 실험에 앞서서 지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문 채취 방법에는 분말법,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지문을 하고 이제 뭐 스카치 테이프나 이렇게 지문을 붙인 다음에 떼서 보는 거죠. 그렇죠? 지문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분말이 좀 색깔이 있는 게 좋겠죠. 기왕이면 검은색 계통으로.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할 닌히드린법, 이 약품을 이용을 해서 지문을 채취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문이란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를 의미하죠. 손가락에 있는 이름표라고 할 정도로 태어나면서 갖춰진 지문 모양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며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맨손으로 물건을 만지거나 잡는다면 땀샘과 피지선에서 나온 분비물이 지문 형태로 물건에 남게 되는데요. 분비물의 성분은 99%가 수분이며 나머지는 지방산과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문 현출법입니다. 자신의 지문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관찰하는 학생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손가락 끝의 이 고유 문양은 평소에 관심이 없다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 콧기름을 묻힌 손으로 투명 아크릴판에 지문을 찍은 다음 코코아 가루를 살살 뿌리면 기름 성분에 붙은 코코아 가루를 통해 지문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종류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궁상문, 재상문, 쌍기문, 와상문 등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지문이 어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분류할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밀한 차이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죠? 궁상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궁상문이 산처럼 막 이렇게 솟아 있는데 제 지문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산 모양인 재상문인 것 같습니다. 제 지문은 약간 회오리 치는 모양의 쌍지문 같아요. 로션을 살짝 묻힌 다음에 거름종이 여러분의 지문을 찍어주시면 돼요. 유리나 플라스틱 소재에는 지문이 잘 묻어나오지만 종이 소재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종이에 묻은 지문을 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션을 손에 묻혀 거름종이 위에 꾹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는 지문이 거름종이 위에 남겠죠? 지문에 수분기가 빠지면 더더욱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문이 묻은 거름종이 위에 니니드린 용액을 뿌립니다. 용액을 뿌렸는데도 아직까지는 지문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종이 위에 거즈를 올려놓고 다리미로 지그시 누릅니다. 지문 위에 특수 용액과 열을 가한 것인데요.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짠! 보라색의 지문이 종이 위에 드러났습니다. 네, 니히드린 용액이란 니히드린 가루와 에탄올을 섞어 만든 용액입니다. 아미노산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며 아미노산과 반응하면 보라색을 나타냅니다. 우리 손에서는 이제 항상 땀이 나는데 땀에는 지방을 비롯한 체액이 나오기 때문에 손가락의 지문이 물체와 접촉하면 땀,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지문의 용기선에 이제 모양대로 찍히게 됩니다. 이 오염물질의 니히드린 반응을 일으키면 땀에 있는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보라색을 나타내고 이제 지문이 흔적이 드러나서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위에 지문 찾기, 아미노산과 니니드린 용액의 반응 원리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범죄 현장에 남은 범행 흔적, 대표적인 것이 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엔 혈액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만큼 범죄 현장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이 혈액입니다. 만일 범인이 현장에 노출된 모든 혈액을 깨끗이 지워버렸다고 하더라도 과학수사대는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하고 흉가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여기에 헤모글로빈 용액을 묻혀봤는데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혈흔의 흔적이 나올지 궁금해요. 지문 실험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이제 혈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혈흔 분석에는 이제 루미놀이라는 용액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과산화수소와 이제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에 헤민이 이제 반응을 하면 이제 산소가 발생이 되고요. 그 발생된 산소와 루미놀이 이제 반응을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아래 그림처럼 이제 푸른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루미놀 시약은 루미놀 용액과 과산화수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루미놀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매우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를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있는 헤미라는 성분이 바로 루미놀 시약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면봉에 헤모글로빈 용액을 묻혀 거름 종이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루미놀 시약을 뿌리면 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살펴보면 혈액의 흔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청색의 형광빛을 내는 혈흔이 보이시나요? 이 루미놀 테스트는 오래된 혈액이나 희석된 혈액에도 잘 반응하기 때문에 과학수사의 필수 기법이라고 합니다. 피가 그 반응해서 보라색으로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보통 과학관이라고 하면 그냥 관람만 하고 끝인데 여기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참여해서 좋았어요. 또 루미놀의 산화 반응을 통하여 혈흔 채취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도 풀 겸 친구들과 함께 이런 공간에 와서 실험하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와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만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실험하고 이렇게 수업하고 하다가 직접 과학관에 와가지고 과학 수사원이 돼서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자기 지문도 채취해보고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수사대원의 수사 기법과 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나날이 지능적이고 심각해지는 범죄의 기술만큼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한다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수사의 원리와 재미를 체험해본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 미래의 과학수사대를 꿈꾸는 학생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과학관에선 전시물 관람과 체험 외에도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외에도 특별한 수업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면 과학관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